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에는 이제 네. 봉당 11월 네. 거래량에 대해서 이제 작년과 좀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네. 하는데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러면 한번 자료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자료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네, 올 거 먼저 얘기를 하죠. 네, 올해 올해 먼저. 거. 예. 저희가 있는 데가 기안동이니까 기안동하고 봉담하고 두 개 지역 합친 한 네, 10개 정도 순위, 거래량 네, 순위를 보면 네. 강도 아파트라고 좀 낡은 아파트가 있어요. 한 어, 25년 조금 안 된 아파트. 네. 이게 1위거든요. 9건 거래됐어요. 오, 꽤 많이 됐네. 예, 그리고 라젠느라고 그 우리 동아지구 예, 자이라지. 예, 거기가 8건. 8건. 그리고 프루지오가 6건, 프라이드시티가 5건. 이제 입주가 거의 끝나가니까 이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일 하이빌 이거 한 20년 정도 된 아파트 네. 있거든요. 5건. 그리고 그대가 뭐 4건, 그리고 수영리의 우방 2단지가 뭐 3건, 풍성 신미주 쭉 한번 보시고요. 네. 그래서 총 10위까지 따지면은 48건. 네, 네, 이렇게 거래됐고요. 네, 그러면 작년은 얼마나 거래됐냐면 힐스테이트 프라이드시티가 작년에는 1위를 차지했었어요. 네. 분양권. 그리고 수영리 우리 그 동아지구에 있는 거 네. 중흥 S 이게 10건. 그리고 프루지오가 9건, 신명 6건, 프라이드시티 자이 5건, 신일 해피트리 2차가 있는데 5건. 그리고 기안동에 신일 해피트리 1차가 있어요. 이게 네. 5건. 쌍용 4건, 휴먼빌 뭐 3건, 강도 2건 이렇게 해가지고 59건이 작년은 거래됐어요. 예, 그럼 올해는 48건, 네. 59건. 그럼 한 20% 차이 납니까, 이게? 20% 대충? 정도 되는 예, 20%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가 비교를 하면 작년은 규제가 없었어요. 대출 네. 규제가. 근데 올해는 대출 규제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대로 20%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작년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확 떨어지진 않았어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한 3, 40%가 줄었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동탄에서 하시는 분들도 한 40%는 안 되고 30% 후반 정도로 줄었다고 얘기는 네.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규제였으면 성적은 괜찮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피디님께서? 그런 거 같아요. 왜냐면 또 이제 네. 대출 규제가 이번에는 너무 예, 셌어요. 세게 들어갔잖아요. 완전히 은행에서 우리 그러니까. 못 해줍니다 이렇게 손을 탁 들어버렸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예,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거래가 거에 된 비해서 거잖아요. 저는 제가 계약 묻었지 딴 사람들은 썼구나. 네, 한 사람은 썼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자괴감이 또 통계되면서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 사례를 보면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거 유추하는 시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런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담이 그렇게 많은 거래량으로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정치적으로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런 고비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라고 하긴 그러고 거래량의 감소는 좀 있을 거는 같아요. 그렇지만 내년에도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닐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뭐 폭락론자도 있고 그다음 이제 상승론자도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약간 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 상승 국면을 타지 않았나 이 얘기를 해요. 네. 제가 봐도 거래량 쪽 면에서 보면 약간 그 분위기는 왔어요. 그래서 정부도 지금 오락가락 정책을 하는 네. 올해 대표적으로 저 집을 사라고 이렇게 부추겼던 정책 중에서 대출을 풀어줘야지 부추기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저금리죠. 예, 저금리 신생아 특례였어요. 그렇죠. 신생아 특례로 상반기 때 제가 2월 달에 그 촬영했던 네, 거 그때 있었거든요. 말씀 예. 많이 하셨죠. 아, 거래량이 그래 안 늘었어요. 처음에 이러다가 그걸로 인해서는 나중에 하반기 이렇게 좀 접어들려고 7, 8월 가니까 확 늘어나 버렸거든요. 그런 따뜻한 정책을 하다가 갑자기 8월 달 되니까 거래량이 확 늘어나니까 네. 정부가 무서워서 9월, 10월에 막 갑자기 대출 규제가 그러니까 확 들어가 버렸잖아요. 예, 예. 그럼 뭐냐면 이제 거래량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또 확 조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왜 오락가락 정책을 하냐 하는데 정부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올라가는 것도 싫고요. 너무 떨어지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오락가락 정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정책을 이해하신다면
집을 구매를 하시는데 적정 시점에 내가 구매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걸 정책을 잘 보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내가 집을 살려고 하면 매매는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출 규제가 확 들어오면 매매가 위축이 확 된다거나, 네. 그리고 교통이 막 좋아진다고 소문이 나면, 교통은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소문만으로도 집값이 확 올라간다거나 이런 일시적인 현상은 있을 수는 네, 있어요. 네, 근데 네. 전세 시장은 매매의 선행 지표라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주택 이런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전세 시장은 선행이에요, 무조건. 이런 대출 규제나 교통 호재 뉴스에 전세값이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네네. 예. 근데 전세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따라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분담 지역을 보면 올해 상반기에 비해서는 하반기 전세값이 한 10% 정도는 상승했어요. 아, 10%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내년에 집값도 제가 보기엔 일시적으로 약간의 조정 국면은 올 수는 있지만 하반기쯤 가면 다시 올라가진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외부적인 요인들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긴 미쳐요. 네. 미치긴 미치지만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게 그 IMF 때, 네. 그리고 금융위기, 네. 카드 사태 이런 네. 게 우리가 몰랐잖아요. 몰랐죠. 그 변수를. 네. 그렇지만 그 변수가 아주 크게 막 집값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잖아요. 그게 1, 2년 정도는 심리를 위축시켜요. 근데 그 심리를 극복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이 주택 구매의 심리는 한 1년 정도 되면 이 외부적인 요인을 극복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네. 올라가는 장이었으면.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은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도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것 같다라고 하고, 그리고 많은 뭐 상승은 아니어도 그래도 약간은 올라갈 수 있는 지금 네. 국면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위기가 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그 거래가 감소를 했고 조정장이 있을 때가 또 하나의 좋은 매수 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문의하실 때 저희 부동산으로 꼭 좀 연락 좀 해주세요. 저만 계약을 못 썼어요. 네. 상당히 연락처로 전화 좀 네.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